안녕하십니까. 치위생윤리의 윤리적 의사결정 발표를 맡은 최승원입니다. 저희는 강남 대형 치과 갑질 사례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강남 대형 치과 갑질 사례란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병원에서 발생한 사례이며 이틀 근무한 퇴사 직원에게 임금의 50%의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면벽수행, 당체불설 등 인권 침해를 하였고 최근 3년간 500명 이상이 퇴사하였습니다. 이는 근로 문제를 넘어 의료 윤리와 환자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빔스 모의 6단계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을 통해 강남 대형 치과 갑질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인식입니다. 이 사례에서 치과위생사와 직원들은 퇴사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직면하였고 병원은 퇴사 지연 시 임금의 50%를 배상하도록 하는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과 면벽수행, 단체 대화방내 욕설 등 비인격적인 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직원의 인간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업무 집중력과 의사소통이 저하되어 환자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는 단순한 근로조건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관 내 윤리와 전문직 책임이 충돌하는 윤리적 문제입니다. 두 번째, 정보 수집입니다. 윤리적 판단을 위해 관련 사실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해야 하며 이는 피해 직원의 구체적인 지시들과 함께 퇴사 관련 확인서, 메신저 대화 기록, 반성문 및 면박 지시 등의 증거를 확인합니다. 또한 병원의 인사 규정과 퇴사 절차, 최근 3년간 500명 이상이 퇴사했다는 통계 자료를 검토하고 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관련 법령과 의료기관 윤리 지침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과 가치 판단을 구분해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대안 제시입니다. 첫째, 병원 내부의 고충 처리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공적기관의 신고에 법적 제도적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조직 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피해 직원에게 상담 지원과 보호 조치를 제공해 심리적 회복을 돕는 방법 역시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문서 강요나 면벽 수행과 같은 비인격적 지시는 즉시 중단하고 모든 업무 절차를 법과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안들은 개인이 한 번에 모두 실행하기에는 현실적인 부담과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사실 기록 보존, 상담 및 조언 요청 등 비교적 위험이 적은 대안부터 시작해야 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내부 신고나 외부 기관 제보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계적 대응은 직원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윤리적 원칙 적용입니다. 제시된 대안들을 윤리적 원칙에 비추어 검토하는 것입니다. 자율성 존중 원칙에서 볼 때 직원의 퇴사와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병원의 행위는 명백한 위반이며 선행의 원칙 측면에서도 병원은 직원의 복지와 성장을 돕기보다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악행 금지 원칙에서는 욕설과 모욕, 비인격적 지시가 직원에게 정신적 해를 끼쳤으며 환자 안전에도 잠재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정의의 원칙 또한 권력 남용과 불공정한 처우로 인해 지켜지지 않았고 이는 따라서 병원의 기존 행위가 모든 원리 윤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사결정입니다. 윤리적 의사결정은 직원의 인권보호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당한 요구에 침묵하지 않고 법과 윤리에 근거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와 구조적 개선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윤리적인 결정입니다. 이는 개인의 편의가 아니라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의료 전문직으로서 존중과 정의, 비해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결정 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결정을 실행하고 그 과정을 평가합니다. 결과를 평가합니다. 노동청이나 인권위에 신고하고 병원 내부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사실 기록을 남기고 동료와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 실행에 옮깁니다. 이러한 실행은 직원 보호와 재발 방지, 조직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후 유사한 상황에서 더 성숙한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학습 경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2023-1991 서강희입니다. 이번 윤리적 의사결정 과제에서 저희 팀은 강남의 한 대형 치과병원 인권 침해 사례를 빔스터모어의 6단계 모형을 통해 분석했습니다. 저는 그중 1단계 문제인식과 2단계 정보 수집을 맡아 발표했습니다. 먼저 문제인식 단계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업무 갈등이 아니라 퇴사 지연 시 손해배상 확인서 강요, 반복적인 반성문과 면벽 지시, 단체방 욕설 등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500명 이상이 퇴사했다는 사실은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며 의료기관에서 윤리적 환경이 무너졌을 때
환자 안전까지 위협될 수 있다는 점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윤리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습니다. 실제 강요된 문서, 직원들의 진술, 이직률 통계, 그리고 관련 법령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문제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이후 3단계에서 6단계에서 팀원들이 제시한 해결 방안과 윤리적 판단의 근거가 더욱 탄탄해질 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 저는 단순히 1, 2단계를 수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6단계를 통합적으로 보면서 의료기관 내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윤리적 의사결정이 왜 필요한지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치과의생사가 된다면 단순히 임상 기술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를 존중하고 인권을 지키며 안전한 근무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조직 문화가 곧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팀 과제에서 각자 단계별 역할을 나누어 분석했기 때문에 전체 흐름이 훨씬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고 서로의 의견을 이어가며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이런 팀워크와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고 그 경험 자체가 의미 있는 배움이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윤리적 사고의 중요성과 팀 기반 학습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2170 안도연입니다. 저는 치과의생사로서 환자와 전문직 공동체 앞에 윤리적 책임을 지닌 한 명의 보건의료인임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치과의생사의 역할은 단순히 기술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구강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며 나아가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겠습니다. 환자의 의사를 경청하고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바탕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저는 전문직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최신 임상 지식과 소식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근거 기반의 진료를 실천하며 전문직 기준과 치과의생 윤리를 준수하여 스스로의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동료와 협력하여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판단과 행동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치과의생사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정직, 책임, 존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환자와 사회의 신뢰를 받는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2993 정다은입니다. 이 치과에서는 퇴사를 요청한 직원에게 금전적 배상을 강요를 하거나 반복적인 반성문과 면벽 수행을 시키는 등의 비인격적인 행동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욕설과 압박이 오가는 상황도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은 직원들에게 큰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주었고 최근 3년 동안 500명 이상이 퇴사할 정도로 조직 전체에 문제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의료기관의 근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치과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직원이 존중받지 못하고 압박을 받는다면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신고 시스템 마련, 외부 기관과의 협력, 관리자 교육, 피해 직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율성 존중, 선행, 악행 금지, 정의와 같은 윤리적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이 치과에서 이루어진 행동들은 어떤 면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조직 내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가 직원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의료인이 될 사람으로서 올바른 윤리적 판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4262 최승헌입니다. 만약 제가 이 사례의 당사자였다면 가장 먼저 느꼈을 감정은 두려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사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를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받고 반성문이나 면벽 수행과 같은 모욕적인 지시를 받았다면 그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초년 의료인으로서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조직에 순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제 판단을 위축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를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에 대입해 분석하면서 침묵 또한 하나의 선택이며 그 선택이 문제를 지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상황을 개인의 인내나 적응의 문제로만 받아들인다면 그 피해는 결국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들어올 동료와 환자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이러한 근로 환경이 단순히 직원의 인권 문제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안전과도 연결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료진은 충분한 의사소통과 집중이 어려워지고 이는 의료기관에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치과위생사가 단순한 한 고용인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전문직 윤리를 함께 책임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 상황에 처했다면 즉각적인 대립보다는 기록을 남기고 상담과 조언을 구하며 윤리적 판단의 근거에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선택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용기만을 요구하는 행동이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을 지키는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저는 윤리적 의사결정이 거창한 선택이 아니라 부당함을 인식하고 침묵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치과위생사로서 임상 현장에 나가게 되더라도 편안함이나 두려움보다는 인간의 존엄성과 환자 안전에 우선을 두는 전문직 윤리를 실천하고자 합니다.